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마다 비 와. 지금 보니까. 나 내려올 때마다. 저기 태국인가? 그쪽 가면 그러네. 거기는 비가 오면 좋다고, 누가 왔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을 떠봤던데요. 비를 몰고 오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주로 이제 농사 짓는 그런 나라들이 좀 그런 게 많은데.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체계도를 가지고 내용 정리하고, 오, 안 늦었어. 야, 예. 그 의자가 달라요? 옆에 손과 공개. 좋은 거? 좀 달라. 자, 그럼 이제 얼른 책 펴세요. 자, 우리 체계도. 자, 체계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체계도 60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체계도 60페이지. 원래 이제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풀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면 좋은데, 제가 문제집을 쭉 검토해 보니까 문제집이 뒤죽박죽이에요. 아주 뒤죽박죽이라 할 수 없이 쭉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7개 내지 9개가 출제되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똑같아. 공인중개사 법령보다 이걸 더 어려워요. 이상하게.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한 20 몇 번까지 쭉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는 잘 가다가 여기서부터 막혀서 이제 천천히 시간이 딜레이 돼. 그러다가 이제 맨 뒤쪽에 이제 찍고, 그 다음에 공법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찍고, 그래서 점수 안 나오고. 항상 이거 똑같이 돼버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요, 이게 이제 절차적인 거라 아무래도 이제 법 조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문이 길어.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시간 조금 더 걸리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은 문제가 짤막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박스 문제를 해봐도 개수가 3개다 보니까 얼마 안 걸려, 시간이. 근데 여기 딱 오면 갑자기 지문이 확 길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좀 길게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간 안 배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좀 빨리 읽어야 되는데, 그럼 혹시나 실수할까 막 천천히 읽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문장이 길수록 빨리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확실히 보면 돼.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게 뭔지를 결론을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말면 오히려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법령처럼 뭐 사례식으로 낸다든가 판례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훨씬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정리만 잘 해두세요. 절차. 자, 그럼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이제 탈세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운계약서 쓰는데, 이게 왜 했는데도 그러네. 이거 오늘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신고니까 그 절차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머릿속에 이거 먼저 알아두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먼저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신고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계약을 체결했으면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신고 대상 계약이 뭐냐? 이때 신고 대상 계약은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하여. 자,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하여. 자, 계약을 하는데 이때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오직 매매 계약이에요. 그럼 이때 신고 대상물, 이것을 중개 대상물하고 혼동하면 안 돼. 중개 대상물하고. 그리고 여기는 오직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박스 밑에 보시면 이거 한 문제 딱 나와. 이건 놓치면 안 되잖아. 억울하잖아. 그럼 여기서 말한 신고 대상물은 뭐냐? 토지하고 뭐다? 건축물. 이거 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 그냥 토지와 건축물. 그럼 이때 이제 건축물은 상가와 주택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것만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뭐라고요? 오직 매매계약이다. 이 말이 오직 매매계약.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급계약이라는 게 있죠. 이 공급계약이 이제 이 법률이 있는데 그럼 이 법률을 알아야 되냐? 아니, 안 외워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공급받는다는데 이때 부동산이 토지, 건물을 공급받아. 그러니까 토지나 상가나 주택을 우리가 공급받는데 이 공급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분양받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분양받는 건데 이것도 내가 뭐예요? 사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도 매매다 이거야. 분양, 공급. 그런데 자, 토지나 상가나 주택을 분양받는데 그 법률이 뭐냐? 이들 법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 여기다 다른 법률 집어넣어 가지고 이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냐? 못 내. 왜? 공급받을 수 있는 법률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법률로 공급받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장난칠래야 칠 수가 없다니까. 안 외워도 돼. 근데 막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왜 안 외웁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럼 외우세요 해가지고 산업, 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외우자고 하는데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고 뭘 기억해야 돼? 공급계약이란 말을 알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양을 받아요. 그럼 분양을 받으면 이제 우리한테 뭐가 주어져요? 분양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 따라 공급을 받아. 그러면 이제 분양권이 주어지는데 그럼 이 분양권 마찬가지 뭐예요? 매매계약. 이걸 우리가 전매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자, 정비법하고 빈지특례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또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뭐다?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우리가 정비법 배우잖아요. 자,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다루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 할 때 거기에 세대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고 그 사람들은 우선권, 로얄층 먼저 딱 배정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입주권. 근데 이제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건 뭐하고 똑같다? 분양권.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할 때? 매매할 때 뭐해라? 신고. 자, 그래서 신고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이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다?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신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간단해. 그럼 이제 신고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네? 30일. 어디 찾아가라? 신고관청. 그럼 신고관청 어디야? 이건 이제 조심해야 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그럼 이 신고관청을 여러분은 등록관청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지자들. 그러니까 그거 혼동하면. 그럼 이제 신고관청이 이제 신고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뭘 준다고요? 신고 필증을 발급. 그럼 거기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면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금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인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금인 받을 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박스 메인 위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누가 신고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신고 의무자가 1번 직거래했으면 누가 해야 돼요? 당사자가. 당사자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외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일방이 협조를 안 해, 거부해. 그러면 이제 이때 단독으로 하는데, 자, 여기서 체크, 이것만 체크하세요. 단독 신고 사유서하고 거래 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자, 그럼 원래 처음에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 필요하다, 필요 없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계약서 사본 첨부하라 이러는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약서 사본은 단독으로 할 때. 그리고 또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입니다.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손 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개고라면 당연히 이제 개공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가 신고할 때 조심해야 돼. 등록관청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이제 조심.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자, 방문 신고와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방문 신고입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신고 의무자가 이제 당사 직거래했다. 그럼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서에다 이제 서명 또는이야. 여기 및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방이 제출하면 돼요. 일방. 자, 그런데 이제 중개거래는 당연히 개공사가 이제 제출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신고하는 사람은 그 신분증 제시. 자, 이제 신고 의무자라는 걸 보여주라 이거. 자, 그런데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여의치 않아. 그럼 다른 사람 보내는데, 자, 이때 수임인. 자, 이때 수임인은, 자, 일단 본인의 신분증 보여주고요. 그 다음,
서명 날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제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시킨 사람한테 이 서류 받아가. 한마디로 위임장, 위임장 들고 가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공사는 누구한테 대신 시킨다? 소공사. 자, 보존 아니에요. 소공사 대신. 대신 차이점. 소공사는 개공사한테 위임장 받아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구분해야 돼. 이거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전자 문서위한 신고도 있는데, 자, 이거는 신고서 제출 대행이 인정 안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왜냐면 본인이 공인 인증 거쳐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그럼 거기 당구장 표시. 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그냥 제출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5개가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딱 봐서 이거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신고하러 요구하는 거, 아니면 이제 신고 의무자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 또 거짓으로 신고 이렇게 하라고 조장 방조하는 거, 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하는 거, 또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하는 거. 딱 보면 해서 안 되는 것도 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거기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또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라 허가 받았다, 또 농취증 받았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생략되나요? 근데 아니요, 생략되는 거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 다음 외국인 관리자. 외국인한테만 필요한 절차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하고 신고했어요. 그러면 신고 관청은요, 거기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다시 1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의 가로 안에 특별자치시장, 여기 세종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아야 돼. 세종시장은 충남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국장한테 다이렉트로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한테 다이렉트로 제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신고사항. 자, 우리 이제 신고사항 이것도 자, 여러분들이 신고사항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먼저 공통신고. 자, 공통신고는 토지가 됐건 상가가 됐건 주택이 됐건 일단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통신고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 당일, 부실, 조건 이렇게 외웠죠? 그리고 이건 옵션. 이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래서 위탁관리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또 개공사가 중개했을 때는 하고 직거래했을 때는 필요 없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 62페이지 펴입니다. 이제 62페이지. 자, 이제 이 부분 잘 봐야 돼. 자,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또 모의고사 여러분 볼 때마다 나옵니다. 근데 자, 봐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안 빠지고 출제돼. 그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빠지고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것만 알아도 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다 치더라도 꼭 나온다 하더라. 그럼 이것만 공부해도 우리는 7, 80점은 그냥 맞아. 모든 과목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 공부는 꼭 나온다는 거 확실히 알고, 이제 조금 점수에 욕심이 나오면 이제 추가로 더 보면 돼. 근데 우리 수험생 특징이 꼭 나온다는 것은 안 봐. 왜?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이제 많이 보니까 지겨워. 지겨운 것과 본인이 아는 건 다른데 그걸 모르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반복. 그러니까 우리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내일 모레 시험인데 운동장에서 놀고 있잖아. 그런 거 봤어 안 봤어? 나는 죽으라고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오는데 저는 놀러 나갔는데 점수만 잘. 왜 그럴까? 시험에 나온다는 거 확실히 아니까 그런 거. 그것만 하면 돼요. 별거 없어. 자, 그래서 일단 이건 외워야 되고 기본, 이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이거. 자, 이제 잘 봐야 돼. 주택일 때만. 주택.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가 다운계약서 써서 탈세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점점 규제가 강화되는 거야. 그래서 주택일 때는 탈세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지 이것까지 보겠다는 얘기야 지금. 야, 투기 목적인지. 그래서 주택을 매수할 때 네가 이걸 투기 목적으로 전매해가지고 그 차익을 남길 거냐, 아니면 네가 진짜로 그 집이 필요해서 입주해서 살 거냐, 이거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을 거래세를 추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방금 공통에다가 추가로 한대. 그 추가가 뭐예요? 하면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 추가가, 그럼 그게 뭐라고요? 자, 이거 자금 조달 계획과 본인이 입주해서 살지 말지. 이거. 자, 그래서 이걸 추가로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자, 그런데 이제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대상 주택이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규제 지역, 자,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금액 불문하고 무조건 해야 되고, 비규제일 때는 실거래가가 뭐가 6억 이상일 때만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가지를 신고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금 조달 계획이 뭐라고요? 자금, 매수 자금 어떻게 마련했냐 이거예요. 나 은행에서 대출 받기로 했어요. 그럼 그게 자금 조달 계획. 나 이번에 내 집 팔고요. 그 판 돈으로 살 거예요. 나 열심히 모아서 적금 들었어요. 그 돈으로 살 거예요. 이런 게 조달 계획. 자, 그런데 만일 이 주택이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항목별 징빙서를 추가해라. 여기 항목이란 말은 방금 했던 거. 나 대출 받기로 했어요. 나 기존에 살던 집 팔았어요. 나 적금 들었어요. 이번에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이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살 거예요. 이게 다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서류 제출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자, 나 대출 받아 살 거예요. 그러면 대출 계약서 사본 그거 내라. 대출 계약.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추가로 또 필요하다. 어느 때만? 투기 과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신고하기 위해서 서류가 있어요. 이게 서류가 뭐냐면 그 서류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예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이거 써서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이다 아니다. 거래 대금 지급, 그러니까 매매 대금 주고받고 확인하는 서류도 아니다. 전혀 아니잖아요. 매매 대금 주고받는 대표적인 서류가 뭐예요? 그렇죠. 통장 이체시키자. 그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그럼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얼마? 3천만 원이야. 거래 대금 지급 증명 3천만 원. 그런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 외의 자료는 얼마? 그건 500이야.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거래 대금이 아니라 그냥 이거 자금 조달이잖아요. 내수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 구분 차례. 자, 그런데 자, 이건 이제 잘 들어야 돼. 여기서 틀려. 매수인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그랬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국가가 들어있는데 국가가 주택을 사면서 투기하려고 사요?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등일 때는 이게 추가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자, 그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아파트 10억짜리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를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안 한다? 에? 해야 돼. 그럼 누가? 지자체가. 방금 지자체라고 그랬어. 지자체가. 자, 신고는 해야 돼. 그러면 그때 신고할 때 아까 공통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이거 추가 이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한다는 건데 신고를 안 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자,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되 이거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왜? 얘네들이 투기할 리가 없어. 그거 구분하라 이거.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이제 법인이 했을 때입니다. 그럼 법인은요 그냥 간단해. 이게 하나가 더 추가돼. 이거 법인은 이게 법인 현황에 관한 게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법인 현황에 관한 게. 자, 여기 똑같아요. 매수 법인이라면 매수인이 집 사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계, 그 다음에 이제 이용계, 여기는 입주라고 하네. 법인이 뭐 입주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이용계획이란 말 없어.
또 투기과열지금은 이거 증빙서로 또 똑같아. 대신 취득 목적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고요. 자, 그럼 이건 같잖아요. 그럼 똑같아. 여기 자금 조달, 여기는 입주계획서라고 하는 거 이제 이용계획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가 더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는요,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이 다 해야 돼요. 자, 자금 조달은 당연히 매수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매도나 매수법인이 다 신고해요. 자, 그게 뭐다? 법인 등기 현황과 상대방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이거. 왜 특수관계랑? 법인 대표이사가 자기 아들한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10억짜리를 1억에 팔아. 그 뭐요? 편법 증여.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과 부자지간인지 친족관계인지 이런 것들 따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법인은 거기 진하게 돼 있죠. 당부 맨 마지막에 지역 및 거래가액 불문 그랬죠. 자, 이건 법인은 지역 금액 불문 무조건 해야 돼. 법인은. 자, 그 다음 여기 또 마찬가지.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자, 그럼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국가 등이 포함돼. 그 다음에 공급계약, 전매계약은 제외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공급계약, 전매계약은 왜 제외됩니까? 근데 맨 처음에 분양계약이랄 때 전매하는 거 있잖아요. 분양은 이미 공개가 다 되죠. 공개가 다 되니까 그래. 공개가. 자, 그래서 공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과 계약할 때, 자, 분양은 우리가 10억짜리 분양을 그 사람한테만 1억에 분양해준다. 이런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자, 그래서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이해를 하면 돼, 이해. 외우지 말고, 우리가 외우는 건 한계가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못 외워. 외운다는 표현 하지만 우리는 못 외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은. 그 다음 이제 토지가 추가됐잖아요, 이번에. 자, 토지. 또 토지도 추가됐어, 없다. 그럼 토지도 똑같아. 자, 봐봐. 추가가 뭐예요? 자금 조달 계획과 이제 토지 이용. 이거 똑같이 추가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 얘기 안 했네. 이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있어요. 이거 신고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법인 신고서라고 그래. 법인 신고서. 아까 이거는 뭐라고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거는 자금 조달. 그리고 여기는 법인 신고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추가로 신고하기 위해서 자,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토지. 자, 토지도 똑같아요.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인데, 자, 이제 이때 대상 토지입니다.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있는 것이 달라요. 자, 우리 수도권 등 했을 때 거기에 날개 부분 있죠?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는데, 거기다 등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포함된다? 바로 여기 세종시하고 전국의 광역시가 다 포함돼. 아무래도 땅값 좀 비싼데죠? 자, 그래서 여기는 1억 이상이고 수도권 위는 6억이야.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돼. 지분 매수는요, 수도권 등은 금액 불문하고 수도권 등 외에는 여기는 똑같이 6억 이상이에요. 지분도. 자, 그래서 이거 구분 잘해. 자,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럼 올해 나와요. 이런 거는 올해 나오니까 이것만 알면 돼. 또 매수인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이거 신고한다 안 한다? 국가 등이 투기하려고 땅 살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 이것만 하면 돼.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경우는 필요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자, 조금 이따 우리가 보는데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이미 이거 제출해요. 이미 제출하니까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자, 그러면 이제 자, 맨 밑에 보세요. 자, 법인 신고서 등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제출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1번.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신고서, 신고서 함께 제출 그랬죠? 자, 그럼 거기 법인 신고서에다 동그라미를 딱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 신고서 낸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거기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날에는 그 다음 동그라미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거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또는 이용 계획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로 안에 투기 과열 지구라면 항목별 징빙서류 그랬죠? 거기 항목별 징빙서류, 증명서류 해도 돼, 거기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공통신고할 때는 신고서 있잖아요. 그 신고서 낼 때 함께 같이 제출하든가 아니면 동그라미 3번 별도로 따로 제출하든가 그 다음에 4번 지네가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 대신 보낸다고 그랬죠. 제출 대행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 이 서류를 줘야 돼. 언제까지 줘라? 25일. 왜? 우리가 신고를 30일 내에 해야 되니까 25일까지는 줘야 늦지 않게 신고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5일까지 줘. 뭐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우리 신고 가격 검증을 해요. 자, 이쪽 부분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이쪽. 자, 63페이지 맨 위로 갑니다. 63페이지 맨 위로 가면, 자, 이제 신고 접수를 받으면 이제 그게 제대로 된 건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검증 체계를 만들어. 그럼 이 검증 체계는 누가 만든다? 국장.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하는 건 누구다? 신고관청. 그래서 신고관청이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한테 통보해 주고요. 그 다음, 자, 그 밑에 이제 조사 보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아직 안 나왔다니까, 시험에.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이거 올해 이제 잘 봐야 돼. 자,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아. 그럼 이제 보완을 하라고 하고, 이 사람들 봐라. 이거 다운계약서가 의심된다? 그러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있잖아요. 이런 걸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요구할 때는 뭘로 해라? 서면. 말로 하면 나 들은 적 없다 이래요. 발뺌에. 그러니까 항상 서면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국장은요 또 자기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공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법조문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번. 그럼 국장이나 신고관청이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운계약서를 써서 탈세했다는 게 드러나. 그럼 이제 세무서랄지 또 이런 데다가 어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거 아니에요. 처벌하라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그럼 신고관청이 조사를 했어요. 그럼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이제 시도지사는 이걸 취합하여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이 절차 알아놔. 이거 아직도 시험에 안 나왔어. 자,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부수적인 게 이제 정정신청 보겠습니다. 자, 거기 정정신청은 이제 잘못 기재되니까 수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는 그랬죠, 가는. 그러니까 뭐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정정 의무가 아니야. 그럼 이제 정정은요, 자, 동그라미 2번 어디다냐? 신고 필증에다 해. 서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서명 날인에 제출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 화살표, 이제 신고 필증을 이제 새로 재발급해 줍니다. 자, 그런데 정정사항 있잖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내용 잘못 기재만 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정정사항 중 동그라미 1번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이거예요. 당사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연락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하다가 숫자 하나 잘못 입력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 SK 털렸다고 막 나 휴대기 K2로 바꾸려 해가지고 번호 이동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나 번호 바뀌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혼자 가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당구장 표시. 이제 이게 중요해. 정정상이 안 되는 거. 자, 뭐다? 소재지, 금액, 성명 여기까지. 왜냐? 소재지는 물건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다운계약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명은 당사자 바꿔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신고를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정정신청을 가장한 꼼수 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내용이 변경됐어요. 자, 어제 어떤 수험생이 나 정정하고 변경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안 돼? 말 그대로 정정은 고치는 거, 그리고 변경은 계약 내용이 바뀐 거. 계약 내용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그랬을 때 하는 게 변경이에요. 그럼 변경 신고도 다 외워야 되냐? 아, 외울 필요 없다 이거야. 이런 게 바뀌었으면 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그럼 변경 신고는요? 이것도 가능이니까 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고. 그 다음 2번, 변경은 등기 신청 전에 해야 돼. 자, 조건 있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면적 변경 없이 가격만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봐봐요. 여기 면적 있잖아요, 변경에. 그럼 500제곱미터를 우리가 5억에 사기로 했는데, 나 면적 이렇게 필요 없어. 그냥 계약 조건을 300제곱미터만 살래.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금액도 3억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면적은 바뀌지 않고 금액만 3억으로 바꾸겠대. 말이 돼, 안 돼? 그럼 이것도 변경 신고를 가정한 다운 계약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해라? 계약서 사본이 필요해. 자, 여기서 사본 필요해. 계약서 사본. 그럼 아까 계약서 사본 내야 되는 경우 어디에 있었어? 아까 앞에. 단독 신고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신고할 때와 이때가 필요해. 자, 그 다음에 4번. 공급 계약이나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이 있죠. 이런 경우는 또 간단하게 이렇게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변경사항을 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변경사항을 보면 자, 이걸 외울 필요 없는데 이건 알아두세요. 자, 뭐가 있냐? 여기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면적이 바뀌면 가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정은 가격이 돼, 안 돼? 안 됐어. 근데 여기는 될 수?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까지만 들어가. 계약금은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이미 과거 지났잖아요. 이것은 중도금 아직 남아있잖아요. 아직 미래야, 미래. 그러니까 미래니까 날짜를 바꿀 수 있어. 근데 계약은 이미 지났잖아요. 못 바꾼다. 그 다음에 이거. 자,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또 일부 부동산 변경인데, 이거 뭔만 해당된다고요? 제외만. 자, 추가나 교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이거 바꿔치기. 당사자 바꿔치기, 물건 바꿔치기야.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추가. 이거 나온다,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해제 등 신고입니다. 자, 해제 등 신고는, 자, 계약이 이제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자, 그러면 이제 해제 등 신고를 잘 봐야 돼요. 특히 1번. 자, 해제 등 신고는 누가 해야 되냐면 거래 당사자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해제 등이 된 날로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공동으로 해야 한다. 자, 아까 정정이나 변경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라, 며칠 내, 이 말이 없어. 왜? 의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해제 등 신고는 의무야. 의무니까 며칠 내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누가 해야 된다고요? 당사자. 자,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또 해야 되죠. 뭐든지 우리 정정이나 변경도 다 뭐든지 공동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외로 단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해.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중개거래 시 개공사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돼. 네, 우리는 계약 성사시켰으면 끝나요. 우리 일이. 그러니까 나중에 파기돼서 해제 등 신고는 당사자 지네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부탁하면 할 수는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요, 신고 필증을 재발급하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확인서를. 왜?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여기는 확인서를 준다. 그리고 이제 당구장 표시고 아까 우리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해제도 당연히 이 시스템에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 그 신고서 해제 등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고서 작성 방법. 자, 신고서 작성. 자, 신고서 작성도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신고서 작성. 65페이지. 자, 메인 위에 갑니다. 1번부터 4번은 생략을 했는데 왜 생략했다? 시험에 나올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이거 잘 나와. 자, 부동산 종류가 공급계약, 전매계약일 때는 8번, 9번 금액 가격을 쓸 때 부가세 포함해서 쓰고, 그 외의 거래라면 그냥 일반 매매계약 얘기하는 거요.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6번. 이거 새로 추가됐어요. 새로 신설됐으니까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뭐냐? 그럼 계약 체결.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겨.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럼 체결일 언제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여기다 써준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그냥 합의가 우선이야. 뭐든지. 그런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 전부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지급한 날. 그런데 또 전부 일부 지급한 날보다 합의한 날이 명백히 앞서서 딱 알 수 있다. 그럼 뭘로 본다? 합의한 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합의. 뭐든지 계약은 합의. 그때가 계약 체결. 자, 그리고 이제 작성 방법입니다. 작성 방법 꼼꼼히 다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거기 조금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주로 이제 시험에 답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이거예요. 답으로. 자, 그래서 거기 부분을 보면, 자, 둘째 줄에 외국인이 매매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 국적을 반드시 써야 되고, 그리고 매수 용도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5번. 자, 공급계약 있죠. 우리 분양계약. 시행사 또는 건축주에게 최초로 공급하는 계약인데, 둘째 줄 임대주택 분양전원은 임대사업자가 하는데, 이때 임대사업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만 됩니다. 개인은 안 돼. 법인만 한다는 거. 나머지 읽어보시고. 7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건물 면적을 쓸 때는요, 집합 건축물은 뭐다? 전용 면적.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물건별 거래 가격을 쓸 때, 물건별 가격입니다.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씁니다. 물건별 그랬으니까 각각. 그런데 9번. 총 실제 가격. 총이란 말은 토탈. 토탈이니까 전체 가격을 써요. 그러니까 합계 금액을 쓰라 이 말이에요. 합계. 그 다음에 10번.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씁니다. 자, 우리 종전, 아까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그럼 거기 종합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주로 있어야 그걸 붙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봐요. 그러니까 이걸 분양권으로 장난치니까 조심하래요. 자, 이렇게 딱 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67페이지로 갑니다. 자, 주택임대차 놔두고, 자, 67페이지. 자, 과태료.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네, 과태료. 자, 그러면 여기서 과태료인데요. 자, 100만원, 500만원, 3천만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100만원은 뭐냐면 주택임대차 위반은 다 100만원이야. 그러니까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 다 1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은 단순한 신고 위반. 자, 그래서 처음에 1번 신고 안 했다, 또 해제 등 신고 안 했다, 또 거짓으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거짓으로 신고하라고 조장 방조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단순히 신고 안 하거나 요구 조장 방조했다. 뭘? 외의 자료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다 500이. 자, 중요한 건 3천이요. 자, 3천을 꼭 외워야 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뭐다? 거짓 신고한 거.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 끌어올리려고 지네들끼리 가짜 계약서 쓴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요. 계약이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된 신고해. 그래서 계약이 파기됐다고 가짜로 신고한 얘기죠. 그래놓고 뭐 하려고? 미등기 전매하려고. 이것도 이제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죄질이 무거워. 그 다음 3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예요. 자, 그래서 3천만원짜리 3개인데, 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이거는 3년 3천에 해당해요. 자, 이거 신설됐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3년 3천. 자, 3년 3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의 10% 이하인데, 신고 의무자나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게. 자, 취득가액의 10% 이하는요, 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됐어요. 계약이 체결됐는데 거짓 신고예요. 그런데 3천만원짜리 1번. 3천만원짜리 1번은 뭐예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 이거 구분하라 이거야. 이거 바꿔치기 하면 또 틀려. 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는 3천만원. 계약이 체결되고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이렇게. 그 다음 부가징수. 자, 1번 당연히 부가징수는 누가요? 신고관청이 합니다. 왜? 신고관청이 접수받고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이제 2번이 중요해. 이게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더라. 그럼 개공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개공사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공사가 거짓 신고예요. 그럼 이제 과태료를 당연히 신고관청이 때리겠죠. 그럼 등록관청 개공사가 과태료 얻어만 몰라. 그래서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했으면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등록관청한테 통보해 줍니다. 자, 이게 이제 아직은 안 나와. 근데 예전에 이 제도가 우리 중개사 법령에 있었어. 그럼 우리 상습범 있죠? 상습범 계산할 때 이것도 포함돼. 중개사법. 근데 이제 이게 떨어져 나왔어. 이 법이.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오니까 이제 출제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절차상만으로 내려면 낼 수 있다. 자, 그렇게 살아. 그 다음에 이제 자진신고자. 자, 자수하여 광명차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대상자인데, 1번 면제는 100% 면제고, 2번 50% 감경 깎아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면제는 거기 보니까 조사가 시작되기 보다 전이고, 그 다음에 50% 감경은 후. 이게 차이죠. 자, 나머지는 이제 협조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봅니다. 자, 거기 감면 대상, 감면이라면 감경하고 면제 합쳐서 감면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야? 자, 조사기관에 거기 단독 체크해야 돼. 단독으로 신고. 그 다음에 둘째 줄 거 보면 최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짜고서 거짓 신고하잖아요. 근데 둘 중에 아무나 먼저 자수해라. 그럼 너는 봐줄게. 나머지 한 명 독박 씌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먼저 자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거기 면제 대상에 제외된 거. 이거 면제를 감면으로 고치세요. 이렇게. 면제 대상 그랬잖아요. 면제란 말을 감면. 면제와 감경 합쳐야 돼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자, 그러면 기억을 보니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예요. 그리고 니은번 3천만원짜리 세 가지. 아까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데 거짓신고, 해제가 안 됐는데 거짓신고,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외삼촌 그랬죠? 외삼촌. 자, 근데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자료 제출하는 거 이걸로 내.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든 외의 자료든 이걸로 내요. 자, 근데 외울 필요 없죠. 자,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자수해야 알아요? 안 해도 알아요? 안 해도.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자수 안 해도 알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주로 자료를 가지고 냅니다. 그것만 외워도 돼. 외삼촌 꼭 이렇게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면 불가입니다. 자, 뭐냐? 이미 수사기관에 적발됐어. 그럼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미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반행위 이미 적발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미가 없고. 그 다음 2번. 과거 1년 내에
3회 이상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신고하고 자수하고, 거짓 신고하고 자수하고, 상대방 약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 아주 양심불량이고, 또 행정청 귀찮게 하죠. 이런 상습범은 더 이상 봐준다, 안 봐준다. 상습범은 더 이상 안 봐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잠깐 쉬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